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시작할까 합니다. 문해력 사용 설명서. 최근 들어서 문해력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과거보다 소통 훨씬 더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해력 얘기들이 오갈까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무엇하는 곳이지에 대한 고민도 생겼고, 또 사서들이 도서관에서만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면 사서의 궁극적인 자기 역할은 뭐지? 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문헌정보하기 하는 일이 리터러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리터러시를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사서들에게도 좀 공유하고 우리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꽤 오랜 시간 고민도 해봤고 많은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실습을 하거나 그런 어떤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리터러시가 뭐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리터러시 생각을 하면 이게 맞나? 이게 리터러시라고 설명이 되어지는가? 라는 고민도 들고, 이게 맞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의미를 갖고 어떤 학술적 근거를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현장에서 발현되어지는지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는 저 제목처럼 문해력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문해력에 대한 인식의 폭을 좀 넓히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문해력이라는 어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문해력의 범주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것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용어죠. 문해력 또는 요즘은 문식력이라고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말의 내용인즉슨 우리가 이해하는 것, 누구와 소통을 하거나 무엇을 보았을 때 그것을 느끼는 감정, 그런 감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는 과정,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나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얘기. 우리가 어려서 여러 가지 교과목을 배우는 것들이 꼭 국어만 배우지 않고 다양하게 배우는 것들이 그런 모든 영역에서의 문해력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심지어 예전에 나왔던 책 하나는 제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의 대부분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배운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배운다는 것은 뭐였지? 자기 반성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 물론 그 이전에는 어떤 단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다 잊어버리고 기억나는 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구나. 특히 인문사회학 영역으로 들어가면 지식 습득의 양이 엄청 많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과목 중에서 사회에 관련된 것, 국어, 이런 쪽 교과목이 많이 약했죠. 역사 이런 것들에서. 왜 난 거기에 약하지? 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암기식 지식 획득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 개인적으로는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런 과목이 좀 수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인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사회과학 역사는 쉬워. 근데 자연과학이나 수학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자연과학이나 수학은 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과학이나 역사 쪽은 다 이해가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의 순리적인 전개 방법이라든가 사건들이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자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거라. 물론 어느 과목이든 외우지 않고 100% 외우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암기한다는 것에 갖고 있는 어떤 강박, 그리고 거기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날까 생각했더니 그런 것들이 리터러시일 수 있겠구나. 왜 노인네들이, 젊은 친구들, 이 어린애들에 비해서조차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할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들은 지식, 경험한 것을 보면 이 5살 먹은, 7살 먹은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인네들은 스마트폰을 익히는 것을 힘들어할까? 그래서 저는 문해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글자를 해석하고 문자를 읽은 다음에 글을 읽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드리는 것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사 활동, 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21세기에 그런 것들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 시리즈로 나가는 문해력 사용 설명서는 다양한 어떤 경험에 대한 얘기, 다양한 어떤 사건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의미 부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문헌정보 학도라면, 사서라면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 공간이 도서관이 되었던, 일반 사회가 되었던, 교육기관이 되었던, 그런 것에서 그런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지 얘기를 이제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트로덕터리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문해력 전반에 대한 얘기, 어떤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지를 그냥 포괄적으로 잠깐 설명하고 마칠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해력은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읽기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고, 그 읽기라는 것은 상대편의 글을 읽어드리는 작업소. 어렸을 때 우리가 글자를 익히고,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거기에 어휘를 익히고, 그 어휘를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창구로 우리가 책이라는 매체를 들게 되고, 책은 문자로 이루어진 어떤 그 미디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문자로 소통한다는 것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문자를 쓰고 있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의 어떻게 보면 보편성을 만들어가는 작업. 그래서 교과서들도 보면 그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시작해서 우리의 역사라든가 우리의 문화라든가 우리의 사회라든가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에 대한 원리에 대한 얘기들,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쭉 배운 과정이고, 특히 어렸을 때는 그런 예의, 범절, 우리 윤리에 대한 얘기, 법에 대한 얘기, 이 사회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죠.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이런 걸 전부 다 리터러시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리터러시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들 넓혀보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게 제가 이해하고 가장 기본적인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1세기 와서는 우리가 한 가지 요소가 더 생겼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들끼리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계와 인간이 소통하는 상황도 발생했네. 주로 일방적으로 인간이 기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그 요구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서 강제로 집행하게 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AI, 인공지능이라 해서 기계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을 심어주고 인간과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같은 그런 인간스러움이 좀 부족은 하죠. 왜냐하면 기계는 동작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근육이라든가 이런 몸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의 모빌리티에도 인간과 다른 면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인간보다 뛰어난 게 있다는 엄청난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과 엄청나게 빠른 처리 속도와 양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약점을 보강해 준 것이지만 여전히 인간보다 부족한 점이 많은 기계와 우리는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리터러시가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확대 해석해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간 대 인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이제는 간접적인 소통, 우리가 SNS라고 부르는 것들, 이메일이라고 부르는 것들, 많은 웹페이지들, 또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영상물들, 음성에 대한 얘기들, 그런 케이블, 모든 방송에 대한 얘기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력을 키우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을 중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영역을 개발했다면, 그 범주가 훨씬 넓어져서 이제 글로벌,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심지어 이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시대를 넘나드는 서로 소통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포함하고 본다면, 그러니까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네트워킹이라는 역량, 서로 동질성을 찾아가는 그런 그룹핑 해주는 작업, 그리고 우리끼리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하는 얘기들, 뭐 이런 것도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폭넓게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가 말을 하고 내 행동의 반경을 넓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계적인 테크놀로지,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좀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만 기술적이 뛰어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기기만이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문화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어졌을 때 한 단계 쉬프트 되는 것이고, 쉬프트 되어진 속에서 우리가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결국 리터러시는 우리의 지역사회의 성장이고, 지역사회의 성장 그대로 문화로 전이되어지는 것이고, 문화적 성장을 밑바탕에 깔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런 문화적 성장을 하고, 우리가 그런 기술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할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뭘까? 물론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를 해야 되면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바로 눈에 띄는 우리 현상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변화겠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의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것이고, 그 빨라진 변화 속에서 그 변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좀 느슨하게 한다든가 좀 게을리하면은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처지는 것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심지어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소통력도 역설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가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떨어졌다라기보다 소통 방식이 바뀌고 이해의 방법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지체적 문제도 나타나는 것이고, 서로 그것이 아직 이게 문화적으로 정립되기 전이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모순 또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게 저는 소위 말하는 창의력이라고 봅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수만 년에 걸쳐서 인간이 생존하고 있는 하나의 방편에 대한 얘기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라고 놓고 봤을 때, 그게 이제는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통 문제는 그런 크리에이티비티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확장해가고 수용하고 퍼뜨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까? 조금 억지스러운 얘기까지 곁들여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다 섞여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문해력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 어떻게 그걸 수용하고 어떻게 소통하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재밌죠? 우리라는 것 속에는 나라는 개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가 혼자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대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는가,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서로 기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면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한 크리에이티비티를 위해서 사고하는 역량,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리터러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가설이고 그 가설에서 제가 세우는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얘기,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띵킹에 대한 얘기. 21세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디자인이라는 얘기는 크리에이티비티의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크리에이티비티의 가장 기재는 띵킹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띵킹은 혼자 고민해서 나오는 문제 아니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획득하고 공유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네트워킹 질서 속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이 작동하는 거다. 제 나름대로 그냥 어설프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기재에 존재하는 것들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고,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고, 그걸 만드는 하나의 환경적 요인으로 우리가 컬처, 문화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설정한 리터러시의 요소들은 그렇게 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전제와 또는 세 가지의 목표를 향한 우리들의 스킬, thinking 스킬, collaboration 스킬, networking 스킬, 그 다음에 communication 스킬. 그런 얘기를 가지고 사례 중심으로 이 시리즈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